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중국은 정말로 독특한 미스터리가 가득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까지도 이 나라에서 신비로운 현상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철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금속 파이프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 나라에서는 숨겨진 피라미드도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역사와 모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놀라게 한 고대 도시의 유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람이 만든 듯한 광대한 동굴 시스템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중국의 기이한 미스터리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상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가장 신비롭고 거대한 고대 구조물들 중 일부를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오늘날까지도 전문가들에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1위는 달롱이 동굴군입니다. 1992년 이전 중국 저장성의 시안베이쿤 작은 마을에는 오랫동안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독특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물이 가득한 몇 개의 큰 사각형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절이든지 이 호수들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 호수들을 바닥 없는 연못 또는 밑이 없는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이 안에는 물고기도 있어서 어부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여름에 있었던 한 사건이 현대 고고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 주민이 호수 중 하나에서 30파운드가 넘는 아주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이례적인 어획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호기심이 생겨 호수의 실제 깊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밖으로 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계속해서 물을 퍼내자 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돌계단을 본 것입니다. 마치 깊은 곳에 숨겨진 구조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7일 동안 쉬지 않고 물을 퍼낸 끝에 마침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호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대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호수들의 물도 더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큰 동굴 5개와 더 작은 동굴 19개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요 동굴의 넓이는 18m에서 34m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높이가 20m에 달했습니다. 또 이곳에는 천장을 지탱하는 기둥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되어 있고 정말로 신중하게 계획된 것처럼 독특한 형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벽과 천장에서 발견된 자국들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수천 개의 끌자국이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중국 전역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즉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동굴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구조가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일반적인 고대 광산, 채석장 또는 의식용 동굴과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또 다른 이상한 점은 각 동굴마다 입구가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입구는 바위에 새겨진 계단이 있는 수직 통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빗물과 물이 지표면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복잡한 배수로와 웅덩이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동굴들은 남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햇빛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벽의 측면도 단순히 수직이 아닙니다. 천장이 받는 하중을 줄이고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 만든 사람들이 깊은 공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동굴들은 위에서 아래로 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층마다 다양한 크기의 끌을 사용해 조금씩 돌을 제거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고대 끌이 동굴 중 하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벽에 남은 자국들은 매우 고르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마치 기계로 만든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몇몇 연구자들은 그것과 비슷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드릴 장비로 만들어지는 패턴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뮤 석굴의 자국을 현대 기계의 흔적과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첨단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묻습니다. 아직도 루뮤 석굴의 건설자와 시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도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왔지만 많은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19세기 에우유가 쓴 고대 시가 이 장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 시에서도 이 동굴이 어떻게, 왜 지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 바닥에서는 유약을 입힌 점토 항아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항아리들은 2000년이 넘은 서한 왕조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동굴 자체가 항아리들보다 더 오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동굴이 단순한 보그만으로 손수 만들어졌다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수세기가 걸렸을 것입니다. 건축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도 한 명의 황제나 강력한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댔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역사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을까요? 그리고 롱류 동굴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벽에 남겨진 자국들입니다. 연구자들은 거의 모든 조각이 똑같고 정확히 60도 각도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수공구만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계산에 따르면 전체 동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수백만 입방미터의 암석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사암은 또한 입방미터당 약 3톤의 무게가 나가므로 파낸 암석의 총 무게는 수백만 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큰 암석 더미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노동자 캠프의 흔적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살았을 법한 고대 마을도 없습니다. 동굴에서 제거된 엄청난 양의 암석이 어디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라면 분명히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모든 증거는 마치 거품처럼 사라진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미스터리는 롱류 동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도 놀라운 공학 기술을 보여주는 다른 고대 동굴과 지하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질문은 더욱 커집니다. 이 지역에 한때 살았던 일부 고대 문명들은 과연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고대 채석장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하 저장시설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이 수도사나 특별한 공동체의 장소였다고도 제안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론들 중 어느 것도 확실히 입증하거나 완전히 반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류 동굴처럼 다음에 소개할 곳도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이자 두 번째는 양산 채석장입니다. 중국 난징시 외곽에는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 큰 수수께끼를 안겨주는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양산 채석장입니다. 처음 보면 그냥 오래된 채석장이나 돌을 캐던 곳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에서는 난징의 거대한 건물과 기념물에 사용된 돌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특별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락제 시대, 즉 15세기 초에 버려진 거대한 석비가 발견되었습니다. 1405년에 영락제는 자신의 아버지의 무덤인 명유릉을 위해 거대한 기념비를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계획은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거대한 받침대입니다. 두 번째는 비석의 몸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 디자인이 들어갈 예정이었던 머리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돌을 양산에서 명효릉까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결국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지금까지도 채석장에는 그 세 개의 거대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비석의 받침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길이는 99.6피트, 두께는 43피트, 높이는 52피트입니다. 이것의 무게는 약 16,25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이 손으로 잘라낸 가장 큰 바위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하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레바논 바알베크에 있는 가장 큰 거석블록 중 하나보다 13배 이상 더 무겁습니다. 그 무게는 약 1200톤에 달합니다. 만약 이것이 세워졌다면 높이는 162피트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폭이 35피트, 두께가 14피트이며 무게는 8799톤입니다. 스텔레의 머리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35피트, 폭이 67피트, 두께가 28피트이며 무게는 6118톤입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현대 시대에도 크레인, 트럭, 중장비를 사용하더라도 16,000톤짜리 블록을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옛날의 고대 노동자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거대한 돌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어떤 방법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양산 채석장에는 미완성 스텔레만이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여전히 높고 평평한 돌벽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미 수백만 톤의 돌이 옛날에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한 점은 이것이 일반적인 채석 방식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을 파거나 산을 무작위로 자른 것이 아닙니다. 일부 구역은 매우 곧고 매우 깔끔하며 정말로 신중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몇몇 큰 바위 아래에는 네모난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돌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려고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단의 정밀함과 일부 표면의 매끄러움은 단순한 도구만 사용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돌에는 마치 돌을 완벽하게 다루는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곧은 홈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산을 나무처럼 조각하듯이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표면이 매우 오래되어 보이는 것이 이곳이 일반적인 추정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복합체의 다른 부분에는 바위에 새겨진 네모난 구멍들도 있습니다. 그 각도는 거의 90도에 가깝습니다. 청동 도구만 사용했다면 이렇게 정교한 절단을 어떻게 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의 신비로움을 더하는 또 다른 점은 몇몇 구조물에 있는 독특하고 큰 돌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대 프로젝트들처럼 양산 채석장에도 어두운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매일 정해진 양의 자갈을 완성해야 했다고 합니다. 33형의 쇠석 할당량을 못 채우면 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실패할 경우 즉시 처형당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병과 피로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 마을 중 하나는 펀토우라고 불렸는데 이는 무덤 언덕이나 묘지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곳은 채석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치른 대가의 무게를 조용히 상기시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깁니다. 이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그리고 예전에 돌을 옮긴 적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냈을까요? 이미 놀라셨겠지만 여기서는 더 놀라실 겁니다. 3번 은화산 석굴입니다. 녹류 동굴만으로도 충분히 큰 수수께끼인데 이 동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에 한 농부가 언덕에서 땔감을 구하다가 실수로 아주 큰 동굴에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현지인들은 같은 길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거대한 동굴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마자 마을 이장과 지방정부에 바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더 넓은 지역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의 동굴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산 일대에는 약 5km에 달하는 36개의 인공동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중국 고대 지하 구조물 중에서 가장 큰 것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동굴들을 만들기 위해 최소 10만 톤의 돌이 제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롱류 동굴처럼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거된 돌무더기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더 놀라운 것은 화셴과 가까이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곳에도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36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런 동굴 시스템이 더 많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는 3개의 동굴만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2번 석굴, 24번 석굴, 그리고 35번 석굴입니다. 대부분의 동굴은 아직 완전히 탐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번 석굴, 즉 환수동굴로도 알려진 이곳은 매우 큰 입구홀이 있습니다. 길이는 140m에 달하며
1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층은 아직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메인홀은 매우 넓어서 자동차 한 대가 안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터널처럼 평평하고 계획적으로 설계된 구조가 아니라 환스 석굴은 독특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들과 기둥들이 마치 무작위로 배치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부 벽에는 여전히 도구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들은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깊은 웅덩이들도 있습니다. 이 물은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물고기는 없습니다. 보통 천장의 높이는 4m 정도입니다. 내부는 연중 내내 시원하며 온도는 약 15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곳은 자연스러운 피서지가 됩니다. 동굴 안에서는 때때로 차가운 안개가 얇은 구름처럼 바닥을 따라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호 석굴을 발굴하는 동안 도자기 접시 조각과 몇몇 철제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들은 매우 작아 거의 밥그릇만 했습니다. 이런 작은 도구로 거대한 석굴을 만들었다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더 가능성 있는 것은 누군가가 훨씬 나중에 이 동굴을 발견해 도구를 가져와 휴식처나 은신처로 썼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2호 석굴에서 공룡 발자국도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이 발자국은 약 6,500만 년에서 1억 2천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약 1억 5천만 년 된 주화목 화석도 있습니다. 35호 석굴, 일명 지하궁전은 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곳은 길이가 170m에 달하고 넓이는 3에이커가 넘습니다. 이 동굴에서만 약 5만 세제곱미터의 암석이 제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15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안에는 큰 홀, 여러 개의 풀, 기둥들, 그리고 양쪽에 다양한 크기의 방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부분은 맑은 물 웅덩이라고 불립니다. 특이한 점은 이 풀이 인근 신안강보다 2m나 더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풀이 강과 연결되어 있다면 물의 높이가 같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즉, 동굴 안의 물은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미네랄 함량이 높고 강의 민물과는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2층 높이 H자 모양 석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방문객들에게 동굴 전체의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면 이곳의 넓이와 기둥들의 독특한 형태, 그리고 내부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천장, 벽, 그리고 기둥들은 모두 디자인이 제각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분명히 사람이 만든 흔적이 보입니다. 내부의 조명 때문에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최대 20m에 달하는 높이 차이도 있어서 이곳 전체가 더욱 독특하게 보입니다. 2호 석굴과 35호 석굴은 45도 각도의 경사진 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각도가 플라워힐의 경사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걸 만든 사람들이 단순히 땅을 판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들은 산의 형태를 따라가면서 동굴 내부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산 석굴구는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환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거의 메아리가 없어서 명상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로토 전체에서 다양한 도구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들이 돌을 다듬으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시험해 본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자국들을 루뮤 동굴, 양산 채석장, 바알베크, 페트라, 심지어 터키의 동굴 구조물과도 비교합니다. 몇몇 패턴의 유사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장소들에서 사용된 지식이나 기술이 동일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몇몇 부분의 도구 자국이 현대 기계의 자국과 비슷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더 대담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발전된 기계를 가진 사라진 고대 문명이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류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에게는 이 동굴들을 그 시대에 알려진 도구를 사용한 고대 노동자들의 작품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순한 설명조차도 여전히 많은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24번 석굴은 더욱 독특합니다. 이곳은 4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중 3개 층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오직 가장 위층만이 호수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하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각 층마다 6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24개의 기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의 기둥들은 다른 그로토에 비해 더 직사각형이고 더 균일합니다. 각 기둥이 너무 커서
최소한 4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야 감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둥과 빔의 정렬도 언덕의 경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동굴을 여러 층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내부에 인공 연못이 있을까요? 제거된 모든 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돌을 어떻게 잘랐을까요? 또 어떻게 밖으로 옮겼을까요? 그리고 내부에는 왜 거의 불에 탄 흔적이 없을까요? 한 기둥만이 횃불 연기의 흔적을 보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매우 깨끗해 내부에서 기름 램프나 횃불을 쓰지 않은 듯합니다. 이것이 채석장이라면 고대 노동자들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굴을 팠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노린 것이 돌이었다면 왜 굳이 산 내부에서 굴을 팠을까요? 왜 그냥 위쪽의 노천 채석장에서 사암을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곳의 사암 품질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암은 인근 고고학 유적지에서 사용된 돌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단순한 채석장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굴들이 무덤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무덤이나 매장 유물, 명확한 장례용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에서 무덤 안에 물이 있는 것은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곳이 저장 공간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가 습하고 차가워서 음식이나 물건, 귀중품을 보관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이곳이 군인들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 근처에 부대가 집결했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 이런 지하 복합시설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요리하고 어디서 식사를 했을까요? 빛과 건조한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만약 입구가 하나뿐이라면 누군가 공격해오면 쉽게 갇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화산석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곳의 규모, 엄청난 작업량, 파낸 돌이 사라진 점, 그리고 2000년까지 이곳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미스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화산석굴과 롱이의 동굴, 양산 채석장, 바알베크, 페트라, 그리고 다른 고대 유적들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기술을 가진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국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면 실제로 증거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1996년에 한 고고학적 발견이 중국에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다바이공 파이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이미 오래된 문명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1996년에 중국 바이공산 근처에서 이상한 파이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파이프들은 이쑤시개만큼 얇은 것부터 몇 인치 두께의 것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들이 바위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바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파이프들은 5000년이 넘었을 수도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파이프들은 중국에서 철 재련이 시작된 시기보다도 더 오래된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지역의 동굴 안에서 녹슨 파이프들도 발견했습니다. 외부는 산과 지하에 연결된 것으로 보여 이들이 고대 수도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이론을 낳았습니다. 토소노수 근처에서 다른 파이프들이 발견되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부는 호수 아래에 묻혀 있었고 다른 것들은 물 위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더 자세히 조사되었을 때 더 단순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리 샤오링과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들은 실제로 파이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광물로 대체된 화석화된 나무 뿌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3년에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유기화합물과 나이테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 일부 관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방사능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바이공 파이프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원에 관한 몇몇 세부 사항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백색 피라미드. 중국 시안 주변에는 광활한 평야에 수백 개의 고대 피라미드가 흩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수년 동안 서양에서는 이들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1912년에 몇몇 미국인 여행자들이 중국의 피라미드에 대한 그들의 관찰을 기록하면서 비로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많은 이야기는 194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인도로 비행하던 중
미국인 파일럿 제임스 가우스만은 약 300m 높이로 추정되는 거대한 흰색 피라미드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꼭대기에 수정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2년 후 모리스 대령이라는 사람에게서 또 다른 보고가 나왔고 이것이 이른바 거대 백색 피라미드 전설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는 기자 대피라미드보다 2배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피라미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순한 오인일 수 있으며 조종사들이 본 것은 중국 최초의 황제인 친시황의 능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도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한편 중국의 많은 피라미드는 아직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그들은 구조물 내부에 있을 수 있는 유물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더 발전된 기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밀들이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슈 왕국이 발견되면서 이 주제는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이 문명은 중국의 고대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피라미드는 진흙벽돌로 만들어졌으며 수천 년이 흐르면서 풀과 나무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들은 종종 평범한 언덕처럼 보입니다. 2000년에 몇몇 중국 관리들은 시안 주변에만 약 40개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의 다른 피라미드들처럼 이들 중 다수는 동서남북 방향에 정교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1974년에 두 농부가 우연히 병마용을 발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수천 개의 병사 조각상이 진시황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대 중국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방대하고 놀라운지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황제의 무덤 자체는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고고학자들은 중국의 피라미드와 영묘 아래에 아직도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오늘 발견한 것들은 앞으로 밝혀질 더 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